안녕하십니까. 2021 국제통합학술회의 주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국제통합학술회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황희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회의 사회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국스포츠과학회 회장 겸 울지대 교수님이신 서원재 교수님께서 개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학회 서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멀리서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신년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각각 멀리 이제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코디사의 국제 통합 학술 회의가 성공리에 끝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일정들을 무사히 다 소화하고 학문적인 교류와 또 각 학회의 어떤 발전을 위한 토론과 어떤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각 학회장님 축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 일정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이어서 대한민국 유통과학 대상 학술인상 및 최우수 논문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학술인상 공주대학교 이종호 교수님 이 직접 상패를 수여를 해드려야 되는데 현장에 지금 안 계셔서 나중에 이것은 전달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수여에 대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참여를 하려고 처음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참여를 하지 못하고 또 연구실에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분야 넘치는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쑥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그 채찍의 의미로 삼고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 유통과학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어서 코디사 2021년도 학술연구 지원 유통 및 융합 학술 논문 지원 사업 코디사 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소속 한국 스포츠과학회 후회대상 을지대학원 스포츠융합 전공 성명 김혜유의 귀하는 본 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술 활동 지원 장학금으로 2021년도 장학금으로 재단에서 5천만 원에 대하여 한국 스포츠과학회를 통하여 을지대학교 대학원생에게 지정장학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코디사 재단 이사장.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밀어보시고, 예. 자, 스마일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국인공지능학회 을지대학원 인공지능 전공 정상의회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금 화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하나. 이상윤 회장님. 이상윤 회장님 간단한 인사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아이고 1천만 원을 다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윤명길 회장님하고 하는 행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동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어서 꼼짝 못하고 지금 사무실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수 논문상 을지대학교 하성춘 제목 국내외 연구윤리 현황과 부정전화 해결 방안 연구. 자,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유통과학회에서 시행하는 2021년 국제통합학술회의의 발표 논문 중 최고로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되었기에 최우수 논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유통과학회장.
축하합니다. 하나,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한양대학교 양혜창 교수님,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유통과학회에서 시행하는 2021년 국제통합학술회의의 발표 논문 중 최고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유통과학회장. 어우, 하나, 양회창 교수님 축하. 잠깐만요. 좀 볼게요. 하나. 왕도 박사 축하. 왕도, 고맙습니다. 왕도 축하해요. 고마워요. 현장에 지금 나와 계시진 않은데 덕평여대 이호영 교수님께서 최우수 논문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화면에 제일 왼쪽 하단에 인사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요. 네. 자, 모두 스마일 하시고 박수 한번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반가워요. 아이고. 단체 사진은 없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단체 사진은 이제 상황상 어려워서 생략하고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지금 시작한 10분밖에 안 됐어요. 예, 가능하시면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발표로 2021년 학술지 세계화 전략으로 윤명길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발표를 진행하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이제 편집 책임자분도 있고 또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핵심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어떤 형식보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자리가 우리 신년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하시면서 제가 하는 거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많이 말씀을 좀 질문도 하시고 또 그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학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제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은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정우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정우 회장님 맞습니다. 예, 이정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학술지 전략에 대한 거나 또 우리 학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아니면 미래에도 가장 큰 학술지로 학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평소에 매년 하는 내용에서 일부 뭐 세계적인 조류나 아니면은 뭐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듣고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행동을 같이 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먼저 우리 발표하기 전에 여기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복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 기본 방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초창기 1999년도에 처음 초창기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이후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저기 핵심 멤버가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만은 지금 이번에 행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뭐 일부는 초창기부터 고생하신 분들
현재는 고생 안 하시지만은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초청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가 존재하는 거고, 또 현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또 미래를 또 기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회가 크면 큰 만큼 더 많이 늘어나면 늘은 만큼 같이 공유하고 상생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학회가 되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학회가 뭐 저 속된 말로 뭐라고 저는 얘기하냐면 의리다. 의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예. 권 교수님 하실 저기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한 이유가 뭐 예전에부터 그 책이 단테 신곡에 그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번에 그 벌로 9단계인가? 우리 수재인 우리 황 교수님 9단계죠? 그게 신뢰 배반에 대한 거. 잘 모르겠어요. 배반에 대한 것이 9단계거든요. 근데 배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배신하는 거, 배반하는 거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제가 꿈꾼 거는 신뢰를 저버리는 학회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고 같이 가는 그런 학회를 꿈꾸고 있는 게 우리 상생중시하는 우리 코디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째찌찌를 가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질 중시를 하는 그러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술지가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만 해도 연구윤리라는 학술지가 새롭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 앞에 지금 계신데 이제 황희중 편집위원장께서 그것도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더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표 학회로서 그 코디사가 또 연구윤리에 대한 거를 매뉴얼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학회에서는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연구 용역을 받고 다른데 뭐 기업에서 전에도 몇 번 왔었지만은 연구 용역 절대 안 해요. 하는 거는 딱 뭐가 있냐면은 유통에 대한 연구 예전에 이상윤 회장님 가져왔던 그런 거나 아니면은 황희준 편집위원장께서 하시는 이런 연구윤리나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거는 혹시나 관변학회가 되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학회가 안 되기 위해서 안 받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은 수익은 생길지 몰라도 귀찮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얽히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안 받는데 그러면서 뭐를 중시하냐? 학술지에 집중하는 학회다.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학회가 권위를 갖고 더 성장하려면은 그냥 오는데 그냥 이게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꾸준히 잘하는 학술지들이 자폐부나 아니면은 JDS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6번, 7번씩은 수정 작업을 거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요새는 또 템플릿을 작성해서 모든 학술지들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듯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구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좀 이게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그거를 정리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된 거는 수정후 계제를 거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의 손을 안 대도 될 정도로 편집위원장이 손 안 대고 인쇄를 넘길 정도로 작업이 완성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할 일은 수준이 안 됐다고 그 논문을 리젝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수정후 계제, 재심 수정후 계제를 통해서 품질을 올려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학회가 나갈 방향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여기에 투구하는 교수님들한테 좋은 일이 되지만은 또 우리 학술지가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품질 중시가 기본 방침 중에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또 공헌을 중시하는 학술지, 학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방침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또 미래에도 이대로 나갑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공헌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온라인 여기 신년 포럼 때 부를 수도 있지만은 안 부르고 편집직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와서 이런 행사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말들만 많을 뿐이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단합이 돼서 잘하려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편집위원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못하는 거, 제가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 지적 많이 받아요. 주변에서. 그러면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한 거를 또 실천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학술지가 왜 이 공헌 중시냐? 가장 큰 공헌 중시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333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333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공헌도를 인정해주는 학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33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333 제도라는 걸 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오신 분 중에서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333 제도라는 거는 설립 철학에서 저기 그 제도가 나와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게 공헌 중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뭐냐? 편집자와 편집 관리하는 측면에서 33.33%를 학회에서 이유 따질 필요 없이 그거를 떼어서 그거를 분할을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 코디사입니다. 융암 모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우리 학회도 몇 번 나오고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의할 때 1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그 학회가 50편 이상 매달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이 굉장한데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 가냐 했더니 그 에디터 쓰는 비용과 운영비로만 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혹시 내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홍보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제 스스로의 초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중심이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헌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계속 꾸준히 저는 어떻게 하면은 더 공헌을 중시한 거를 혜택을 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집 부분에 30%, 33.33% 그리고 운영비가 또 필요하죠.
운영하면서 또 인쇄도 하고 또 학회 학술 활동도 하고 그런 비용에서 33%.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아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지만은 장학금을 많이 33.3%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와 다르게 여기서 33% 빼고 또 장학금 33% 줘도요. 순이익이 33%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순이익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 학회예요. 왜? 학회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33%조차도 다 쓴단 말이에요. 운영비로. 그래서 맞추는데 현재는 그거를 33대 3333 이런 걸 못하고 있어요. 그 기준대로 철학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정착이 안 된 학술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에는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이 철학에서 좀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니까 네, 말씀드리는데 자폐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개념이. 자폐부는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 n분의 1로 하자고 해서 내가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편집비를 편집 관리자 비용을 드리겠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대만, 미국, 한국에서 n분의 1로 4분의 1씩 이렇게 나누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우리 이 회장님이 좀 머리도 좋은 것도 있죠. 대만을 빼고요. 카자흐스탄도 그냥 오히려 그냥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n분의 1이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가는 비용이나 이렇게 운영의 기본 방침에 조금 타소 차이는 나지만 그거는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규정상으로 다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개했으니까 참고로 그런 거 알고 싶은 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방향은 세계적인 탑 저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탑 저널이 되려면은 학회가 하나의 학회로는 절대로 탑 저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사이테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또 비용이라는 게 본부 에디터가 한 사람 둘 때하고 한 사람이 하나의 학술지를 하려면은 그렇게 많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가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10개가 넘는 학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학술지들이 같이 하나가 되고 또 심지어는 우호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술지들을 우리 쪽에 끌어들여서 우리랑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커나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시너지 극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제 그저께에 또 출판사에 있는 분하고 두남입니다.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논문집을 갑작스럽게 그쪽에 출판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상무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나갈 방향은 코디사 방향 외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학회 싸우고 하면서 20년 넘도록 똑같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문성 강화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편집위원장이 변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임기가 10년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은 아무 말 없이 그냥 10년 지난 후에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 자동 연임이니까. 만약에 본인이 하기 싫다면 하지 않지만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학회에서 너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학술지가 등재지가 등재후보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민만위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상황이 된다면은 다른 사람 또 추궁당해서 붙여서라도 그 학술지를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편집위원장들이 아니면은 매니징 에디터가 되든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꾸준히 유지를 시켜주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전문성을 더 훨씬 강화해서 이제 해당 학술지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또 다른 학술지들도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주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김희석 교수님 지금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셨나? 김희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꼭 오신다고 했었는데 뭐 이 상황이니까 꼭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학회하고 같이 할 때 그 학술지들도 발전하지만 우리는 더 전문성 강한 그런 학술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한다면 우리가 학술지에 대해서 이제 패권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뒤처져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적인 학술지로 나간다면 헤게모니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를 추월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쫓아올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규모나 아니면은 수준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앞서려면은 직영과 분과 학술지들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등재협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일반지가 또 등재후보는 등재지가 되고 있고 또 등재지는 또 스코프스가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고 있거든요. 이 밟아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학술지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술지 중에서 메인이 되는 학술지가 JDS인데 우리 황유종 교수님하고 저랑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SSCI 가냐. 그 외국에서 우리 학술지를 볼 때 저널 오브 디스트리뷰션 사이언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학술지의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디스트리뷰션 사이언스라는 학문 세계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스코프스 봤을 때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무슨 해프닝이 일어났냐. 바로 우리 스코프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바로 스코프스 못 됐냐. 이 학문 세계는 우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거는 누구 이 고유 영역이라 한국의 고유 영역이라 건들 수가 없어서 한국의 한국연구자재 마침 스코프스 위원회 만들어 그쪽으로 보냈대요. 아차 싶더라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돈 가지고 스코프스 개인 기업들 그거 일을 해주면서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그렇게 했냐. 막 뭐라고 자폐부 할 때도 저기 JBS 할 때도 막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할 때는 큰 소리를 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죽은 척 하고 있으면 우리 안 도와줘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할 때 도와주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당하게 다 해놓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 학문 세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근데 이만큼 쫓아가는 학회 없다. 유통 경영, 우리 유통이라는 게 좀 유통법이나 유통 경영 유통 물류 이런 학회도 있고 뭐 여러 학회가 지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순수하게 유통만 추구하는 학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뭐 유통 연구라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보다도 더 큰 학회였었거든요. 거기는 채널 관리 쪽이거든요. 채널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는 경영학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학술지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일부 플레이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서플라이어에서 시작해서 코스토머까지 부가가치 활동한 걸 다 모든 걸 관리를 하잖아요. 마케팅 거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가 마케팅이거든요. 판매 촉진하는 것이. 우리는 판매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부가가치 활동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 물론 여기 저기 물류의 대가이신 뭐 김진아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안에서 물리적인 측면은 뭐 장소적 이전이나 아니면 시간적 이전뿐만 아니라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유통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코프스 된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마케팅 논문이지 무슨 그게 유통 논문이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거. 황 교수님도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마케팅 논문이면 못 내게 하고요. 유통 논문으로 내게 하고 마케팅 논문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도 유통과학 연구 실어주잖아요. 우리 SSCI 되는데 스코프스로 인정받는데 권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뭐 경영학회하고 마케팅학회요. 그냥 길을 쓰고 있어요. 스코프스 되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 말고도 마케팅 마케팅 과학회도 있어요. 거기도 스코프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이 스코프스예요. 패션 쪽이 마케팅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야. 아무리 퀄리티 높아도 그 전문성을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마케팅 과학 연구보다도 퀄리티가 낮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스코프스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한국의 고유 영역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갈 방향이에요. 이제 JDS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학술지들도 내 고유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유 영역 아닌 그런 부류의 논문이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분과 학술지 다른 자매 학술지로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코디사를 키우고 또 해당 본인의 학술지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적인 자타 공인하는 최고의 학술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의 이제 저희 스코포스하고 SSCI 이제 현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JBS가 이번에 이제 바로 이렇게 통보를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김동호 교수님이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 지금 일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김동호 교수님 얘기로는 스코프스가 뭐 2월 정도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JBS 같은 경우는 지금 논문이 지금 올해 논문이 다 마감이 끝났어요. 더 좋은 논문 있으면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지금 논문을 다 마감해 놓고
뭐 다음 또 4월 논문도 지금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 7월 것도 그렇고 그 10월 것도 그렇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논문 있으면 내게 좀 도와달라고. 폴포 좀 보내달라고. 그 정도인데 그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번에 2월 달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폐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ESCI 됐다는 거는 클로스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셀프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면 그거는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셀프 사이테이션이 되는 거는. 근데 각각 학술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JD에서 그래서 아니면 다른 학술지에서 자폐부를 많이 인용하게 하고 있고 또 서로 간에 인용을 많이 하고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JDS가 JDS를 인용하는 거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규정에도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넣어놓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임팩트 팩터 이제 사이테이션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올해 2020년도 것도 들어가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뭐 0점 몇이 아니고 1.0 이상으로 올라가 있더라고. JDS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스코프스에도. 그런데 이제 SSCI에도 지금 왜 올라가냐면 이유가 뭐냐면은 자폐부 낼 때 SSCI 이름이 ESCI라도 그 웹 오브 사이언스 거기에 캘리브레이트에 거기에 인덱싱 된 걸로 이렇게 이것을 크로스 사이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요. 어디에 임팩트 팩터? SSCI 쪽에 임팩트 팩터가 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ESCI는 더 빨리 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상관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SSCI. 근데 ESCI 됐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기 이정한 회장은 지금 오늘 내일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저기 황희준 교수께서도 노력하지만은 그 이제 수석 편집위원장이 여기 황희준 교수 이제 스승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 스승이신 분이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그분이 계속 지금 또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DS 그리고 자폐부 JBS가 지금 언제인지 몰라도 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JBS도 지금 스코프스 되면 바로 또 SSCI에 집중할 거거든요. 근데 JBS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금. 예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SSCI를 뭐 5년 만에 한 편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논문을 쓸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모두 행복한 물론 뭐 저도 3년밖에 안 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우 회장님이나 김진환 회장님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뭐 그래도 뭐 정년 이후에도 뭐 써서 명예 뭐 더럽히는 건 아니니까 이종우 회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진환 회장 맞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형님뻘 되는 우리 원로 교수님들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윤 회장님 염색이나요? 예,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따가 여유 있을 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술지가, 이제 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학술지가 아니라 학회가 지금 또 2개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늘어난 다른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올해 지금 이게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됐는데 좀 변경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저기 복지융합학회가 있는데 복지융합학회가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웰빙융합학회로 웰페어가 아니고 웰빙으로 바뀌는 걸로 해서 지금 권희승 회장님 지금 계시죠? 차기 회장님 저기 권우택 교수님은 계신 것 같고 권희승 회장님 어디 계실까? 예, 계시네. 권희승 회장님 어디 나가셨나 본데? 안 들으시나? 권우택 차기 회장님, 예, 예, 저기 예, 바뀌는 거는 맞죠? 제가 얘기한 게, 예, 맞습니다.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늘어난 것이, 지금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진환 회장님이 저기 초대 회장님으로 기꺼이 맡아주신 제 한국 4차 산업학회라고 있습니다. 그 학회를 지금 새로 만들었고요. 작년에 이제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작년에 논문부터 계속 8편씩 정책적으로 계속 그 우리 신년 포럼 할 때 한 논문을 8편씩 해서 게재를 할 거고요. 올해도 또 8편을 선정을 해서 또 30만 원씩 지원해서 또 게재를 해줄 겁니다.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협조하니까 또 가능한 건데 또 협조를 또 해주셨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조하려고 또 논문들을 내셨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 연구윤리학회장은 그 주우진 서울대 교수님이 맡기로 하셔서 뭐 지금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뭐 저기 황희준 교수님이 지금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학회는 또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장을 EAJB 맡으신 저기 김병구 교수님께서 맡아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김병구 교수님 뭐 어떻게 뭐 할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올 3월에 참가노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학회나 교수님들께서 논문을 좀 투고를 독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도 뭐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정도 그것도 되나요? 예, 홈페이지는 아마 1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예,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황 교수님이나 저기 김병구 교수님이나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황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내일 행사할 때 말씀하신다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앞에 할 말 했으면 좋겠네. 예. 그 얘기하시죠. 그 김종우 교수님 그 동아시아 편집위원장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계속 합니다. 겸임해서 겸임. 3겸임은 안 되지만은 겸임 정도까지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학회 코디사의 방침에 의하면은 2개까지는 겸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네. 인공지능학회 예. 거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많이 관련돼서 예. 그럼 뭐 김종우 교수님하고 같이 또 뭐 서로 주고받고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인공지능학회는 또 이 장학금은 이제 학생들한테 나가니까 뭐 학회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네. 그 또 별도로 또 도네이션을 또 1,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돈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예, 열심히 본인들만 쓰지 마시고 우리 코디사 우리 멤버들 여기 오셨을 때도 한 번씩 쓰시고 하십시오. 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동아시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돈 지금 달동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만약에 나중에 쓸 일 있으면은 뭐 우리 여기 있는 멤버들한테도 한번 좀 쓰시고 이렇게 멤버들 팬데믹 끝나고 해외 나갈 때 AI나 동아시아나 뭐든 다 포함해서 그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 회장님이 또 윤호해 주시면. 예, 아니 저는 유효할상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이상윤 회장님이 일이고요. 우리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유, 뭐 김정구 교수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도 왕 회장은 왕 회장이지. 그리고 우리 종호 형하고도 얘기하면서 할게요. 아, 예, 예. 네, 전 들어갑니다. 잠깐. 네. 누가 켜놨나? 예. 좀 시끄러운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학술지가 지금, 저희 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학술지들이 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술지대에서 롤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대한 부분이나 시너지 효과나 편집위원회 교류를 중요시하고 또 이게 전략을 명확화해서 관리하는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또 하나 또 발표할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좋은 의견, 고견 있으시면 또 반영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은 또 반영을 또 하도록 우리 중지를 모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시죠. 예, 권우택 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하울링 희생입니까? 예, 다른 그러면은 회장님들이나 편집위원장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얼떨결에 우리 회장님 등등해서 4차 산업혁명 회장을 맡게 됐는데 주변에서 많이 좀 특히 우리 인공지능 학회장 맡고 계시는 이 회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 또 저랑 주변에 같이 새로운 임원진 같이 구성하는 협조해야 과정에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좀 많이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주변에 또 임원진 구성하는데 조금 추천하실 분이나 아니면 또 저희들한테 또 인폼을 주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편집위원장을 통해서 또는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진환 형님. 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예, 여기 예. 플로에도 지금 5명 이상 안 받아서 지금 딱 5명이 앉아 있거든요. 예, 권희석입니까 지금 올려놓은 거? 네, 잘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예. 코디사 부실학술 활동 예방 가이드라 해서 우리 이제 이거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동호 교수님이 또 더 정리를 해서 또 JRP에 논문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또 본인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쓴다면 또 다른 쪽에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데 가능한 한 저는 JRP 쪽으로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준칙인데 준칙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논문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화를 이걸로는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논문화를 하냐면은 사례를 전번에 왓셋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가 오고 갔던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부실 학술 활동을 뭐라고 이거를 해야 되나 퀘스천어블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 그냥 퀘스천어블로 이렇게 표기는 해놨지만은 어쨌든 문제가 되는 학술 활동에 대한 거를 우리는 없애기 위해서 이 작년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한 행사를 6월 달 그 7월 달 행사를 우리는 아예 포기하고 1,400만 원 저희 한국연구자는 돌려주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신년 포럼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이거는 꼭 필요한 이거는 우리의 전통이고 또 이 전통을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이거는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는 과정은 언제든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한 개 학술지라면은 매달 모여서 이렇게 모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저기 이제 뭐 김동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이비스가 나중에 스코프스 되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하겠다 하는데 지금 자는 시간이라 내가 지금 김동호 교수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실 학술 활동 예방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회가 지금 많은 학회가 지금 어려워요, 솔직히. 학술 활동하는데 논문 모집도 어렵고요. 또 학술 대회를 해도 사람들 모으는 것도 어렵고 논문 모집도 어렵고요. 그래 학술 대회 하는데 뭐 7, 8편 정도 뭐 발표하고 뭐 거대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도 혹시나 이제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우리는요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또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일부에서는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말을 안 하시는데 이제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는 동 이렇게 그런 눈치를 주시는 또 교수님들도 계셨고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우리 이제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하자 해서 했는데 이제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못하는 일은 학술대회 하는 거는 지금 1999년도가 아니고 2003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뭐 이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술 먹는 학회가 좀 그렇다고 또 학회가 부실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만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영이나 분과 학술지들이나 학술대회는 철저하게 부실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는 저만의 이렇게 생각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핵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못할 때는 이렇게 도촉을 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고 해줘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술지와 학술대회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중복된 논문들을 이번에 또 그 권희승 회장님 이번에 하나 저기 이중 계제 문제가 하나 터졌잖아요. 권희승 회장님 쪽인가요? 아닌가? 다른 쪽인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래서 부분도 이제 공문으로 KCI에도 저기 한국연구재단에 공문 보내고 그 저자한테도 이중 계제로 당신 논문 3년 동안 우리 쪽에 게재 못한다. 회원 자격 박탈한다. 이 논문을 보내고서 그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것도 하고 지금 권희승 회장님이 지금 바쁘신데 어쨌든 뭐 마무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 우리 코디사가 나갈 방이 아니고 코디사가 부실 학술지가 아니고 부실 학회가 아니라는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거니까 뭐 다른 학술지나 아니면 다른 우리 학회장님이나 편집위원장님들도 그거를 좀 따라서 그렇게 해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어를 보면은 부실학술 활동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약탈절 학술지라는 거, 순진한 기여자, 인식하는 기여자, 가짜 과학자, 위조 학술지, 대량 발행 학술지, 뭐 이런 것을 뭐 의심스러운 부실 학술지 내지는 학술 단체로 뭐 여긴다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 대량 학술 발행 학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기분이 상해요. 관리를 잘하는 학술지는 뭐 상관없는데 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런 걸 집어넣는지, 물론 그렇지 못한 학회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집어넣지만은 좀 많이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폐부가 논문 편수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근데, 편집위원장이신 공동회장인 이정환 회장님이 잘 관리를 하고 있고, 3명의 심사위원들한테 맡겨서 그 자료를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로 해서 부실한 학술지가 될 일은 없을 테니까. 지금 SSCI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예방 조치 사항들이 존재하는데 편집위원장들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 전공 분야 아닌 이상한 전공인 사람이 하는 거, 이런 것은 그거는 우리는 지향하고 있고요. 예방 조치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학술지 새긴 부분에 명확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는 뭐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신속한 심사와 게재를 보장하면 안 되는데 한다 하고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쉬운 동료 심사나 아니면 절차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가능한 한 정책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 이상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학술지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코프스나 이제 뭐 저기 뭐 캐시아이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미등재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서로 간에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양한 학문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는 융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때는 꼭 세분한 전공에 대한 걸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뭉뚱그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술대회를 할 때 휴양지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5년 전부터는 우리가 휴양지에서 하는 학술대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는 거의 여기 우리 멤버 중에서 초창기 우리 지금 터줏대감들은 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은 좀 그런 개념을 이제는 없애야 된다. 왜?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또 해외 학술대라면서 해외 유명 사이트, 유명 저기 학술지에 게재해 준다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도 뭐 방송통신 뭐 무슨 학회인가 거기하고 또 몇 군데가 또 떴더라고요. 보니까 이메일이 와요, 저한테. 근데 뭐 조건 등록비 낸 사람들은 SCI에다가 실어주겠다, 스코프스에 실어주겠다, 이게 떴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 대표적인 이게 부실 학술 단체고 학술 대회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상으로 비대면 학술 대회를 한다 하고서 그 등록비를 내면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뜬 거 보고서 저런 거는 우리는 배워야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저런 쪽하고는 좀 멀리 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 자료 잘 보이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프로그램 학술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오늘 행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기 이로 인해서 누가 뭐 이제 뭐 또 이렇게 트집 잡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집 잡을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좀 참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있고 또 개제 편수가 많은 경우는 온라인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학술지들은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해당 사항이 거의 없죠. 파렴치한 마케팅에 주의하자. 마케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영향력 기술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뭐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의 청탁이나 부실 학술 활동의 가장 큰 원인이니까 그거를 지양해야 된다. 우리도 개인 청탁을 많이 받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 본부에 전화번호를 다 지웠어요.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는 에디터가요, 오래 근무할 수가 없어. 왜 근무를 못했냐? 쓸데없는 전화를 많이 하고 또 본인은 쓸데없는 것이 아닌데 이제 학회 차원에서 보면 쓸데없는 거고 또 우리 에디터들을 모집해 저기 해서 앉혀놓으면은요 그 많은 학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모르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막 성질내고 막 뭐라고 하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수님 그만둘게요. 나 못하겠어요. 계속 바뀌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가 하게 되더라는 얘기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투구자들이 좀 그거를 해야 되는 투구자들은 우리 멤버들은 알지만 투구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홍보하거나 얘기할 때 있으면 그런 거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 뭐 응답도 안 하고 이메일로만 주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실 학술지 유형을 여기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대량 발행 학술지들이 대개는 그럴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 부실 학술지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량 학술지가 왜 그런 게 많냐면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대량 학술지인데도 관리 잘하는 학술지는요. SSCI 하는데 임팩트 팩터 4가 넘는 데가 있어요. 서스테너블리티라는 학술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학술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스위스에서 그거 운영하는 학술지거든요. 그거는 한 달에 1000편 이상 나가요. 그거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논문을 보고서 입이 벌어서 입이 저기 안 다쳐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했어요. 이게 좀 과대하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발행해서 이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측면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바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이 물론 같은 코쟁이기도 하겠지만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학술지들 관리하는데도 철저하게 관리되면은 여기에 있는 탈락 사례 같은데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탈락 사례에서 KCI에서는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같은 경우 지금 50편씩 매달 나왔었거든요. 탈락했어요. 2019년도에 탈락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부실 관리, 수시 점검을 하는데 점검 자료를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 탈락했어요.
여기하고 유사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연구윤리에 대해서 그 연구 프로젝트 할 때, 작년에 프로젝트 할 때 황희중 편집위원장께서 그거를 그 연구윤리 그거 연구 용역 그거 한다고 한 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논문의 수준을. 그런데 표절률이 5% 이내 된 데는 우리밖에 없고요. 보통 20% 많이 된 건 47%, 융합 그런 학회도 들어왔었어요. 여기 말고, 여기 탈락된 데 말고. 거기가 황희준 교수 지금 40 몇 프로였죠, 그때? 47%인가 나왔어요. 예. 이 디지털 융합 환경가? 그니까? 뭐 사회과학 거기는 아니고. 예. 그 학술지가 그런 데가 들어왔더란 얘기예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측면으로 이렇게 하는 학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황희중 위원장님이 이제 주기가 좀 저거 한 것 같아서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래, 왜냐면 이런 걸 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 어쨌든 여담이고요. 그리고 스코포스 탈락산에도 우리나라 AISS라는 정보기술 쪽의 학술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때 당했어요, 한번. 거기 우리는 지금 돈 받고 이렇게 등록비 받는데 그 돈을 그거 해주는 조건으로 받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등록비 안 받고 해줬지만은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서 등록비 받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해줬는데 이분이 사기친 거예요. 이분이 AIS에 있는 친구가 동국대예요. 그게 경주 캠퍼스. 거기 있다가 동아대학교로 갔던 친구인데 이거 이종호 회장님 서울이 아니고요. 아니 참 동국대 아니고 공주대지 참. 죄송합니다. 그분은 경주 캠퍼스에 있다가 동아대 교수로 갔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몇몇 교수님들한테 저도 당했지만은 다른 교수님들 몇 명 당했어요. 그때 거기 냈다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탈락 사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술대회에 낸 논문들을 다 받아가지고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탈락했어요. 또 하나 SNCA에서도 탈락한 데가 있어요. 여기 아프리칸 저널 오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임팩트 팩터가 1이 넘어요. 1. 얼마가 됐는데 여기에 또 의료 쪽의 학술지가 3. 얼마 되는 학술지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아카데믹 저널스라는 데서. 근데 여기 그것도 SCI인데 탈락했어요. 한 번 하나의 학술지가 잘못되면 다 탈락해요. 그래서 폭 망한 학술은 기관이 있는데 하나의 학술지가 잘못되면은 우리 다른 학술지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를 얘기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좀 지켜서 해줄 때 우리가 훨씬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 해서 발표는 끝내고요. 혹시 뭐 질문 있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건의사항 아니면은 또 이렇게 고견을 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30분, 6시 30분 되면 도시락이 배부 시작했어요? 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시면 식사하면서 드셔도 식사하면서 하자고요? 네, 그런 의견이 그렇게 하자고요. 나 목이 아픈데. 예. 이거 너무 저를 확대하는, 혹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황 교수님? 아니, 제 의견 아니고요. 그 예. 의견이 사회가 황 교수님이시잖아. 주관을 여기서 하시는 예. 주관자가 그랬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할게요. 가능하나 빨리 그러면은 진행하는 거라고. 식사를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도시락은 각 저기 룸으로 배달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룸에서 드시면서 하시고요.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먹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러면 발표를 진행을 이제 특강 명목으로 이렇게 뒀는데 학술지 투고 요령하고 지금 아컴스하고 저기 잼스에 대한 투고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봐주기도 하고 또 우리 본부 에디터들이 이걸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최종 검수를 하거든요. 검수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에디터 맡길 때도 이제 그것도 한번 볼 때도 있고 그 예전에는 에디터 없이 제가 다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요새는 좀 학회에서 저거 학술지 중에서 저기 효자 학술지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줘 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을 쓰고 지금은 예, 지금 빠져서 이렇게 좀 호호 희희낙낙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는 제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거 투구 요령이나 이런 것은 제가 좀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논문들을 볼 때 편집위원장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집 기술 중에서 이것을 떼우지 말고 할까요? 아니면은 띄우고 할까요? 지금처럼 할까요? 아니면 띄울까요? 아니 저기 발표 논문집 다 갖고 계시잖아요. 못 받으신 분도 있나요? 저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저거 하니까 그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APA 기준에서 이제 하면서 우리 학회장님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편집위원장님들이 이제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지금 APA 스타일 뭐 최근판으로 안 하고 왜 6판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최근판을 봤더니 별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퇴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6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6판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APA 스타일로 6판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제가 이제 중요시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템플릿을 나눠줘서 템플릿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논문 제목이 12단어 이내로 하라 이런 얘기 때문에도 있고요. 또 초록도 200단어 어바우트입니다. 영문 같은 거 200단어로 해라. 국문지는 이제는 거의 없어요. 몇 개 외에는. 국문지는 350단어로 넣어야 되고요. 또 그걸 넣을 때는 항상 퍼포즈, 메소로러지, 리절트, 콘클루전이라 했다가 뭐 나영하 교수님 뭐라고 하셔서 콘클루전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부분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표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술지는 또 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기준이니까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요거를 또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편집위원장님들이 그거 하시면서 단어 수를 안 맞추시고 그냥 하시는 편집위원장님들 있어요. 가끔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말고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절만 놓치면은요,
에디터가 정말 힘들어요. 본부 에디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계속 다시 수정해라, 더 수정해라. 그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잼스나 아컴스에서 바로 업세트 해주지 말고 그렇게 안 된 거는 이거 안 됐다 하고 수정 후 게재로 해줘야 돼요. 수정해서 오게. 그리고 최종 논문 제출할 때는 소속 표기되고 저자명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표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장님이 그거를 안 보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1월 달 것도 그런 논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직 지금 하시는 분들 말고 신규로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논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에디터가 이거 뭐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다시 또 연락을 해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항상 필히 그거를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키워드하고 JL 클래시피케이션 코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JL 클래시피케이션 코드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경제 경영 이 사회과학 쪽이 아닌 경우는 그냥 메이저 클래시피케이션 코드라고 만들어서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에디터리얼 보드에 보면은 그 세부 전공 영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있는 전공 영역에 따서 집어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위원장님들이 그 좀 이런 그냥 감가하시고 저거 하는데 좀 신경 쓰고 이런 걸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품질이 올라가요. 뭐 여기 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학술지 심사할 때 우리 KCI에 심사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심사하시겠지만은 심사할 때요 논문 품질 가지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논문 품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문 품질을 뭘로 가지고 하냐 테크니컬적인 논문 품질 가지고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외국 학술지들은 더 그래요. 스코프스 SCI 걔들이요 논문 품질을 얘기할 때 테크니컬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고요. 또 뭘 가지고 얘기하냐? 임팩트 팩터 가지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논문을 쓴 사람보다 더 잘했다고 이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또 독특한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독특한 또 학문을 또 연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자로서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걸 철저하게 그걸 따지더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하다 보면 그거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저도 심사할 때 연구 방법론이 잘못됐다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거는 편집위원장께서 그거는 잘 챙기니까 또 편집위원장들이 그걸 챙겨줘야 돼요. 그걸 안 챙겨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연구보형이 뭐 다른데 똑같이 냈다. 그러면 왜 똑같은지 소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소명 안 해주면 그거는 표절이거든요. 아니 뭐 카피킬러만 뭐 5% 이내에 되는 게 아니라 연구 모형조차도 그거 소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확실하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성에 대한 요령 같은 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표하고 그림하고 또 이번에 논문 중에서 또 그런 논문들을 발견했는데 본문에는 한글 논문을 하나 봤는데 표하고 그림 1, 그림 2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그 표하고 그림 만들 때는 영문으로 하라고 하니까 영문으로 해가지고 피규어 1, 피규어 테이블 2, 테이블 1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똑같아야지. 검색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 검색하면 안 나오는 거야. 찾게 하면은. 봤더니 그거를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수정하라고. 그게 또 작업이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그냥 뜯어 고쳐서 에디터 주면은 또 막 헤맬 것 같아서 또 뜯어 고쳐서 준 적도 있어요. 이거요, 누가 해야 되냐면 편집위원장님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은 수정 후 게재로 보내서 오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저기 논문을 우리 코디사 학술지들을 인용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 그냥 레퍼런스만 달아놓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에 다를 때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넷 소스 그냥 그것만 집어넣는 경우도 아직도 많아요. 그거를 챙겨주셔야 돼요. APA 스타일로 다 됐나 다 해서 그런 거 다 빼든지 아니면은 저거 하게 원래는 정규 논문이나 정규 도서 외에는 다 빼야 돼요. SSCI 같은데 뭐 논문 내다 보면은 그런 거 들어가면 다 빼게 해요. 그냥 학술지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해줄 때 그게 그리고 본문 내용이에요. 인용이 되면 안 돼요. 그 피규어나 아니면은 저기 테이블은요. 자기가 만든 것만 넣어야 돼요. 남들 논문에 나온 거를 인용하는 그거는 내 논문이 아니지 보고서죠. 내가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 어디 소스를 거기다가 소스해서 넣어주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SCI를 바라본다면 그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뭐 KCI에서 그냥 논다면은 가끔 하나 두 개는 봐줄 수 있는데 SCI 나간다면 절대로 그런 거는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자표기법 중에서 특히 여기 제가 이게 표시한 거 보이나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여요? 김 2017, 김 앤드 리, 김 리 앤드 팍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본문에 표시할 때는요. 여기처럼 AND를 넣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리 다음에 컴마가 꼭 들어가지고 AND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원래 김 ETAL 점 이렇게 찍어줘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귀찮아서 그거를 제가 못 챙길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편집위원장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본문 내에 인용할 때요. 본문의 자체 인용이 아니고 본문 내에 인용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서는 AND라고 표시하지 않고 약자 AND로 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좀 챙겨주셔야 돼요. 편집위원장님들이. 그런데 이거를 안 챙겨주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심지어는 김, M.L.2017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안 챙겨주시면은 그 논문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논문 만약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논문 분치 확 떨어져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 감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점 안 받으려면 그게 필요하고요. 또 가설에 대한 거나 테이블이나 피규어 이거는 그 부분만은 볼드체로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볼드체 표시를 안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거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또 ISSN보다 ISBN 안 나온 거는 그거는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넣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학위 논문이나 이런 거 특히 다 빼게 해야 돼요. 이 캐로리 베이트의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된 권위 있는 논문인 경우에는 정규학설대도 그 안에다 넣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ISSN 번호도 없는 그런 학술지들은 넣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 인용하냐? 우리 코디 사건은 인용을 하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코디사니까. 근데 다른 거는 절대로 인정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신 저자가 연 구독회비나 게재료도 교신 저자가 다 내야 돼요. 다 받아가지고 교신 저자 명의로
교신 저자 면허회로 교신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교신하는 거 일체 이제는 안 받아줄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받아줬어요. 뭐 저는 제일 저자인데요. 누구 제일 저자입니다. 뜬금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어디 학술지도 모르고 어디 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돈은 냈는데요. 이렇게 그런 거 오면은 에디터한테도 답변 주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위원장님들이 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디 저기 몇 번 논문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다 하고 교신 저자를 통해서 내게 하시란 얘기죠. 그럴 때만 그거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계재료나 연구독회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급행료 제도라는 게 있는데 급행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학술지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게 남발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재료 3배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그것도 남발 안 한 게 부득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발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 어디 다른 데 탈락됐거나 아니면은 게을러가지고 빨리 못 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 딱 감고 해주기는 해줘도 우리 회원들 보호 차원에서 해주기는 하지만은 인사상 불이익 받을까봐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우리 편집위원장님들이 투고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해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KCI, SCI는 계제료 내게 하지만은 KCI나 일반 학술지는 계제료 없어요. 그리고 저기 세계적인 뭐 임팩트 팩터가 저기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 이윤기 교수 정도 되면은 거기에 인용 횟수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8,000 정도 나와요. 그거는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그분이 다른 건 모르겠어. 학문적으로는 대단하신 분이야. 다른 쪽으로는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정말 학문적으로는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넣어줄 필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넣어주면 우리가 SSCI 되는데 도움 된다. 그럼 넣어줄 필요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공평하게 다 유료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무 책임자는 마찬가지로 다 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해술지에 대해서는 혼자 단독으로 내는 경우는 1회 안에 무죄 게재할 수 있어요. 연 1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이거는 지금까지도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한 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공로를 생각해서 단독으로 내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들은. 그리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5%입니다. 그리고 5% 하는데 그냥 확대가 아니라 거기에 심화된 그 검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5%입니다. 근데 5%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위하고 위하여 위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말 조금 바꾸면 5% 다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했지만 여기는 일반 저것이 아니라 우리 편집 책임자들이니까 융통성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황희준 교수가 제일 우리 학회가 아니고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인데 황희준 교수님 맞아요, 틀려요? 아니, 각주만 달면 다 표절률에서 제거되기 때문에요. 각주만 잘 따라주시면 그 위하여 위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예, 지금 황희준 교수님 얘기로는
각 주만 열심히 좀 잘 다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알려주지 마시고 각 주 열심히 다뤄라 이거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 안 되고 또 품질이 좋은 학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학술지가 원칙적으로요, 우리 편집위원장님들이 그거는 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심한 경우는요, 편집진들은 그 학술지에 논문을 안 내는 학술지들도 많아요, 외국에. 근데 우리는 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학회 투고자들도요, 1년에 한 편 이상 내면 안 돼요, 원래. 근데 많이 내더라도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제 특히 SCI급 같은 경우는 어떤 단서 조항이냐. 다른데 한 편을 낸 후에 여기 한 편을 또 추가로 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니까 학술지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주고 또 우리가 지키자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지킬 때 그게 다른 사람들도 지키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로 제가 학술지 투고 요령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편집위원이나 회장님 아닌 분 중에서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김선주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분위기 좋은 데서 멋있게 나오는데요. 네. 뭐 의견 있으시면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그거 학술지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이제 관여하는 학회를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회의를 해서 행사에 이제 의뢰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가 일단 1차 됐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이제 그 학회에 말씀드리기에는 그 사이테이션에 서로 윈윈하는 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되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예. 제가 편집위원장 임기도 되게 10년 정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전달을 해서 학회 회칙을 개정을 해서 편집위원 임기를 이제 5년 연임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이제 편집위원장을 맡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사이테이션을 할 때 저희 학회하고 여기하고 공통 인자가 없어서 저희는 부동산 법학회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님들이 좀 많으시고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있고 이렇게 돼서 부동산 법 쪽을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 들어왔을 때 제가 사이테이션 인용률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학회에다 했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가능할지 이게 좀 오늘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는 네. 우리 쪽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투고자들이 인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은 우리랑 제휴에 의해서 우리 쪽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우리가 우호적으로 원래 국내 구글링 안 되는 학술지들 인용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학술지들을. 근데 네. 그 논문에 인용한 거는 인정하는 범위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거기에 네. 계신 분들이 뭐 유통법으로 내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법으로 내든지 아니면
연구 윤리에 대한 뭐 어떤 법적인 측면을 다루든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은 뭐 동아시아의 뭐 법적인 뭐 비즈니스의 뭐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루든지 학술지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거기다 넣으면서 본인들 학술지에 있는 거를 인용을 뭐 7, 8개씩 해서 인용을 하면은 최소한 한 회에 뭐 예를 들어서 10편이 나온다. 그럼 10편 정도를 누가 한 명이 이쪽에다 논문 내면서 인용하면은 임팩트 팩터가 그 10편에 대한 임팩트 팩터가 1이 돼요. 네. 이해가요? 네네. 근데 뭐, 1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 편집위원장님들이 우리랑 우호적으로 크로스 사이테이션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술지다. 이렇게 우리 쪽에 들어와서 산하에서 같이 활동한다 하면은 눈 감아준다는 얘기죠. 네.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학회에서 했는데, 법학 쪽은 이제 독일어 기반으로 한 법률 용어들이 많고, 예,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 꼭 영어만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거는요, 그 학계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네. 그 학계에서 뭐 규정을 만들 때 우리 규정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네. 영어하고 사용 언어를 독어, 프랑스어 이렇게 몇 개를 더 넣어도 돼요. 뭐 저기 예를 들어서 E+M이라는 SSCI 같은 경우는 영어도 네. 되고요. 그리고 네. 체코어도 되고요. 아, 슬라바키아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도 학술지도 있고요. 학회마다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저희 학회는 지금 KCI고, 목표는 이제 네. 빠른 기간 안에 스코퍼스를 받는 건데, 네. 그러려면 이제 영어로만 나가야 되는 건지, 영어, 그렇지 않아요. 저기 독일어하고 네. 또 어디요? 프랑스어. 프랑스어. 네. 그러면은 세 개 언어를 쓰는 공용어로 저기 그 학술지에 실는 걸로 해서 네, 네. 진행을 하세요. 그럼. 일단은 제가, 한 3월 근데 네네. 중요한 거는 내가 네. 깜빡 뻔했는데 황희준 교수님이 지적해 주네. 그 네. 앱스트랙은 영어로 해야 돼요. 키워드하고 제목하고. 네네. 앱스트랙? 본문은 저기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하더라도 그때 이제 한 학술지당 3편은 영어 논문으로 레퍼런스하고 참 저기 피규어 하고 테이블까지도 영어로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그때 영어로 3편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영어가, 그렇게 돼. 영어 아니고 독일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도요. 한국어 얘기고 그거는 한국어는 안 나오죠. 한국어로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10편 정도 나오는데 3편을 1년에 4번 나오는데 10편 기준에 3편 정도를 영어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는데. 일단 음. 좀 그러네. 실무적인 건 나중에 여쭤볼게요. 예. 실무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뭐 이제 네.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직접 가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프라인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고요.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이 잼스하고 아콤스는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학회가 초창기에는 제가 뭐 강의로 했지만은 형식적으로 강의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잼스로 사용하는 학술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컴스로 저기 하는 학술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혹시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니 본인의 학술지 아니래도 다른 학술지에 대해서 궤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뭐 그분의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거 접근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특히 이 부분이요, 아컴스는요, 키스티에서 하는 거고요. 국가 자연과학 쪽에서 한국연구재단 같은 기관이 있어요. 키스티라고.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은 사회과학 쪽에 국가기관으로서 재정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잼스는 국내 학술지한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차원이 높고. 그런데 아컴스는 국내 교수들은 또 영문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해하고 또 단순하기 때문에도 좀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잼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또 들어오는데 너무 힘든데 특히 KCI 인증하는 걸 못 해가지고 헤매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도 이게 인터넷 기능이 우리나라처럼 초고속 인터넷망이 아니다 보니까 버벅거려가지고 30분 동안 버벅거리다 말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개도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뭐 1시간 동안 했다. 그런데 안 돼가지고 다시 연락했다. 이메일 줬다 하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인정 안 해주고 했는데 컴플레인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아컴스로 다 옮기고 난 후부터는 그 컴플레인이 없어졌어요. 극히 가끔 정말 어벙벙한 사람, 저처럼 어벙벙한 사람 몇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도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아컴스의 이제 메인이 되는 잼스나 JDS나 몇 개의 학술지들 아니면 전용으로 아컴스 잼스를 이용하는 거는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은 어지간한 거는 아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잠스가 되는 그런 것을 피하고자 노력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좀 SCI로 나가고 하려면은 지금 EAJ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컴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추후에 다음번에 스코프스 심사할 논문들을 제가 평가해 볼 때는 내부적으로 볼 때는 EAJB가 가장 가까워요. 오히려 JIDB보다도 가까운 게 EAJB 아닌가 싶어요. 근데 JIDB는 전번에 심사를 들어가서 재심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심사가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들어갈 때 우리 EAJB 우리 김병구 교수님하고 좀 논의를 해서 EAJB도 넣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구 교수님도 좀 논문 특히 최소한 앱스트랙 정도는 좀 품질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데 그리고 심사받을 논문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어떤 논문을 심사를 받을 건가. 2편 정도나 이렇게 EAJB의 전문 분야에 맞나 적합한지 그리고 또 그 적합한데 내놔도 부끄러움 없겠다 이 정도면 그런 논문을 선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신청할 때 그거를 나중에 이런 논문을 좀 심사할 때 봐주십시오 하고 LCB 여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김병구 교수님 계세요 지금? 지금 어디 나가셨나? 잘 알겠습니다. 논문 네. 2편 정도를 조금 저장해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논문도 좀 앱스트랙이나 본문 내용도 좀 제대로 좀 다듬어진 거 좀 어떤 거는 보면은 제가 저처럼 영어 모르는 저도 해석 안 되는 논문은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잘 하겠지만은
그리고 뭐 발표는 제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또 다른 질문 또 받고 지금 뭐 1시간이나 뭐 서둘러 30분을 저거 했기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30분 정도로 더 빨리 끝내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건의 아니면은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 또 말씀을 좀 주시죠. 그래도 여기 핵심 되시는 분들은 다 오셨네요, 거의. 질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코멘트 없으면 뭐 이 정도로 오늘 행사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행사는 9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각 저기 세션장께서 준비를 좀 하셔서 하시도록 하고 저도 내일부터는 꼭 여기 와서 이렇게 안 하고 프리하게 제 룸에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 이거 컴퓨터로 지금 이렇게 열어놨는데 내일 누구 뭐 저 봉사하실 분 있으면 누가 노트북 좀 봉사를 해주시면 발표하시고 노트북 여기다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안 된다면은 사실 그렇게 봉사하실 분 없으면 제 걸로 그냥 놔야 되는데 저도 내일 또 작업을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학회 일이라는 거는 계속 24시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저기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아니면은 제 걸로 다시 놓고 뭐 오전이니까 뭐 이 오전 내에 좀 논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